넷플릭스는 과연 이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해도 원작에 충실하게 드라마를 제작할까. 지난주에 여고생 피베 사건 파일 리뷰했는데 넷플릭스에서 시즌2를 5월 27일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 다음 달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시즌2 굿걸 배드블러드를 미리 리뷰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인공 피비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자고. 네, 좋습니다. 피브는 유명 인사가 됐어 이미. 그 사건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에피소드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업로드를 해버렸어. 인플루언서가 된 거네요? 그렇지. 이게 대박이 났어. 차트 1위를 차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애청자들이 시즌2 만들어달라. 너무 재밌다. 요구한 거지. 근데 이미 피브는 안 거지. 왜냐면 작년에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 큰 위협에 빠졌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불행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역시 과거에 순수했던 피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시즌2는 없을 거라고 이제 단언을 하면서 방송을 종료한 거지. 없습니다! 딱 끊어버린 거지. 근데 이제 무죄로 판명된 셀과 앤디를 추도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추도식 날 참석을 했는데 친한 친구 코너의 형 제이미가 실종이 된 거야. 그날. 또 사건이 발생한 거네요? 그날, 그렇지. 또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아야 제이미가 24살인데 이게 하루 안 들어왔다고 이걸 신고하냐? 이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근데 코너가 막 계속 핍한테 이미 너는 유명한 사람이잖아. 수십만 명이 네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형 얘기 좀 해서 어떻게 좀 풀어달라. 막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 핍도 추도식 날 제이미하고 부딪힌 기억이 있어. 근데 제이미의 얼굴이 평범한 얼굴이 아니야.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범벅이 돼서 뭔가 막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피부는 이제 어떤 직감에 따라서 아 이게 제이미한테 좀 큰일이 생겼나 보다 이런 직감을 가진 거지. 그리고 사건에 뛰어든 거지. 시즌2가 시작되는 거네요. 시즌2가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제이미의 행동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야. 직장에서는 법인카드를 훔치다가 걸리고 밤 늦은 시간에 몰래 외출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상한 전화통화를 오랫동안 하고 핑크색 밴드 시계가 있어. 그 다음에 피가 묻은 제이미의 셔츠가 또 발견된 거야. 이게 여자 거거든. 네, 그니까. 여자 걸 훔친 거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인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실종 당일 저녁에 제이미가 스티븐의 집에서 열린 대환장 파티에 참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파티는 18살짜리 고3 애들 참석하는 파티였거든. 24살짜리가 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 참석을 한 거야. 거기서 가장 이상했던 게 제이미가 그곳에서 스텔라라는 여자애를 라일라로 부르면서 아는 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부는 딱 느낀 거지. 누군가 스텔라 사진을 도용해서 라일라로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제이미하고 연락을 했었던 거지. 라일라라는 여성이 이제 궁금한 거야, 핍은. 그래서 이 라일라라는 여성하고 연락했던 사람을 찾았더니 제이미 말고도 또 두 사람이 더 있어. 공통점을 이렇게 했더니 프로필상 전부 다 29살 백인의 갈색머리야. 이 여자가 무슨 특정한 남자를 찾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세 사람한테 다 연락을 했었던 거지. 게다가 또 핍은 제이미가 칼을 들고 차일드 브런즈윅이라는 이름을 외쳤다는 걸 또 알아. 그래서 차일드 브런즈윅에 대해서 막 또 인터넷 검색하고 막 이런 거지. 근데 차일드 브런즈윅이 누구였냐면 연쇄살인마의 아들인 거야. 동네는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브런즈윅이 연쇄살인마이고 네. 연쇄살인마의 아들이라 차일드 브런즈윅이라고 이제 부른 거지. 그래서 이 라일라라는 여성은 순진한 제이미를 이용해서 29살 갈색머리 백인인 차일드 브런즈윅을 찾았던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거야. 제이미의 휴대폰은 꺼지고 7일이나 지났어. 3일 안에 못 찾으면 뭐 죽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이미는 살아있을까? 또 라일라라는 여성이 찾고 있는 차일드 브런즈윅은
동네 사람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데 동네 사람 중에 누굴까? 그것도 라일라라는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 리틀 킬턴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 그럼 라일라 역시 동네 사람이거든. 과연 라일라는 또 누구일까? 흥미진진하네요. 우리가 이거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네. 또 여기서 바라볼 관점을 이렇게 봐야지. 그 제이미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비밀스러운 원한 관계보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주인공 핍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거지. 근데 핍은 이미 시즌 1에서도 권력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확실한 권력자가 된 거야.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됐으니까. 팟캐스트 자체가 이제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미디어 권력이 된 거지. 거기서 심지어 선거학을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핍은 자기는 진실을 전달한다고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고 대중들의 시선을 설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자인 거지.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야. 시즌 초반에 핍이 이제 증언 자료 모을 때 대환장 파티를 열은 스티븐이 우리 엄마가 이제 몰라야 돼. 이거 알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증언을 하는데 팟캐스트에 공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대환장 파티라는 거는 막 약하고 막 이런 파티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을 네. 술 먹고 막 이렇게 노는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지. 노는 파티? 핍에게 이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핍은 약속과 달리 공개해버린 거야. 왜냐면 스티븐이 시즌 1에서 핍에게 이 강제로 키스하려고 그래서 기심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스스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가 권력이 가장 부도덕해진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유튜버들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행동하잖아. 그렇죠. 또 이제 핍은 절대적 윤리의 붕괴를 경험한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이 라일라처럼 메시지를 차일드 브론즈윅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내. 그래서 그를 이제 농가 창고로 유인을 하거든. 근데 온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 거지. 마을 사람인 거지. 차일드 브론즈윅이. 어쨌든 아버지는 교도소에 갇혔고 죽었고 그 다음에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가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이미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제이미를 자신의 집에 가두어뒀다고 말을 한 거야. 자신이 차일드 브론즈윅은 맞는데 자기가 납치한 게 아니라 제이미가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 놨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죽어라 일하고 있고 투잡을 뛰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되게 봉사활동도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에 라일라로 사칭한 사람이 거기에 나타난 거야. 그 사람 역시 핍이 알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누나가 연쇄살인마에 살해당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차일드 브론즈윅이 자기 누나를 유인해서 자기 아빠한테 데려가고 그 아빠는 자기 누나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누나의 사체가 발견되자 아버지는 자살했고 엄마는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가 17살에 막 노숙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19년을 복수의 꿈을 꿔온 거지. 그런데 그거를 핍이 찾아준 거지. 그리고 얘는 핍을 막 감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복수를 한 거야. 총으로 또 죽이지. 이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란 말이 이제 라일라와 또 경찰에게 이제 딱 맞는 말이긴 해. 어쨌든 핍은 자신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 죽은 차일드 브론즈윅에게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를 죽인 그 남자에게도 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이게 굉장히 모순 같잖아. 근데 그 남자가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남자의 범죄가 공권력의 무능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경찰이 셀을 범인이라고 잘못 단정을 했고 또 제이미의 실종 사건에도 전혀 무관심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게다가 핍이 볼 때는 이 땅의 정의는
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일에만 신경 쓰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회복적 정의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피해자들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줄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을 모두 잃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지. 그런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피비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 기존의 정의라고 생각했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절망감을 표현한 거지. 이렇게 정의가 지연이 되고 기울어진 시스템에서는 핍 역시 그 남자처럼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노를 표현한 거로 봐야 돼. 소설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핍은 죄책감으로 이제 가득 찬 거지. 차일드 브런즈윅은 동네에 연고도 없고 그냥 와서 가명으로 막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차일드 브런즈윅의 묘비를 핍이 만들어줘 동네에서. 그리고 장례식도 치러지고 그 묘비도 직접 써. 그런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묘지에 나타난 거야. 시위를 하는 거지. 살인자 리틀 킬턴의 괴물 지옥에서 썩어라 막 이런 피켓을 들고 차일드 브런즈윅이 자기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러겠죠.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 당연히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핍은 당신들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아니냐. 당신들 친구였고 같이 술 먹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막 분노해서 막 피켓을 부시는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또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차일드 브런즈윅이라는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은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정의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속이 불쾌해, 불안해 이런 거를 떨쳐내려는 아주 비겁하고도 감정적인 대중들의 행동인 거지. 익명의 정의가 휘두르는 폭력은 SNS 마녀 상황과 같은 거고 익명성 뒤에 숨으면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심판할 때 우리는 이제 도덕적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걸 자각해야 되지. 근데 핍도 마찬가지야. 자신도 윤리의 회색지대에서 정의를 구현할 때 스스로 괴물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 추리소설인데 막 내용이 되게 명쾌하지 않아. 그렇죠. 성과 악이 잘 구분 안 되는 거죠. 어둡고 무거워.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넷플릭스는 과연 이 시청자들이 보기 불편해도 원작에 충실하게 드라마를 제작할까? 이걸 좀 밝게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5월 되면 알 수 있겠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렇지. 오늘 굿걸 배드블러는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